네네. 여기 제가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국민의힘에서 가장 연결하고 싶은 분이 있냐 했더니 지금 1위로 윤상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럼 연대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애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한번 뭐든지 네. 다 물어보셔. 아, 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단도직입적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는 것, 왜 그러는 것 같은지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또 하겠다는 거. 아니 그거 해서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렇죠. 네. 돌아오는데 아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결국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한다. 네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니까 내 말 안 듣는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에? 맞습니다. 사실 이거 해도 또 줄기각이에요. 지금까지 29차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30여 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중에 13건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8건이 기각이 됐죠. 며칠 전에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 종료를 했죠. 그러면은 그것도 줄기각될 거예요. 그것도 기각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도 기각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기각이 될 텐데, 아니 저는 마은혁 후보자를 이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복성 탄핵이지만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일종의 엿먹어라 이제 한번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헌재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기일을 또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못마땅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정부나 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능멸시키고 있는 거다. 삼권분립 파괴는 의회폭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댓글 중에 윤상현 의원 당대표로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네. 반드시 사러 오십니다. 네. 제가 대통령 반드시 직무 복귀하시고요. 그래서 직무 복귀하신 다음에 우리가 야당하고의 이제 잘 싸워야 되겠죠. 그리고 당내 통합도 이루고요. 그리고 다시 국가를 반석에 세우는데 이번 탄핵과 구속 사태를 경험하면서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는데 좌파사법 카르텔 준동하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또 이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도 준동했죠. 맞습니다. 또 종북주사파 카르텔, 민노총 주도로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결국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다.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꾀하는 정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제 수호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 통합적 행보를 하고 또 다시 한미 동맹이나 한미 삼각협력 제도화 문제,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야당하고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 3월 26일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형이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로부터 6월 26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대통령 직무 복귀한 이후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다른 민주당하고 새로운 정치 협치의 가능성도 모색을 해야 되고 또 당내 어떤 분열도 서로 이제 이 땜질도 하고 또 화합도 시키고 그러면서도 이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에 대해서 체제 수호 전쟁도
이걸 해야 되고 또 특히 무엇보다도 어떤 국민 통합적 행보에서 어떤 개헌 문제에 대한 어떤 로드맵 이런 것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려야지 뭘 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아유, 안 그래도 지금 이 말씀 주시는 중에도요, 여기 댓글들이 윤상현이 찐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윤상읍 파이팅, 윤상현이 당대표다. 하고 지금 여기 다 칭찬들이 계속 올라오시는데 여기 또 윤상현 의원님께서 이게 계엄 초기부터 앞장서서 싸우셨던 모습들을 많은 또 예국 시민들께서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시국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렸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항상 받아주시고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네. 좋고요. 그 12월 3일 날 비상개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 13 비상개헌은 내란이다. 제가 혼자서 내란 형법 87조, 91조 공부도 하고 대법원 판례 1997년, 2010년 맞습니다, 판례도 맞습니다. 공부하고 예.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뭐 이호선 이제 그 국민대 교수 이런 분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해보니까 야 이게 대통령이란 분이 다짜고짜로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어? 네. 그래가지고 민당의 겁박이나 이런 협박에 완전히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는 아니다. 닉슨 대통령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다음에 하원에서 조사도 하고 아치폴드 칵스라는 특별 검사가 또 조사도 하고 마지막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상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상원에서 이제 연방 상원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표결을 하기 전에 닉슨 대통령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사퇴하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야. 12월 맞습니다. 3일 비상계엄, 12월 7일 날 1차 탄핵 소추 우리가 막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같은 의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우리 당의 속 당원이고 또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당을 살려달라고 모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건 그러니까요. 고대 통칭이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로서 기본적으로 내란이 뭐고 또 헌법상 77조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뭐고 또 어떤 TFT를 만들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입장 정리도 하고 그러면서 야당하고도 뭐 어떤 회의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뭔가 적법 절차를 거친 다음에 탄핵 절차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 민주당이 그냥 겁박하고 선전선동하면 그거로 다 미디어 소위 말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따라가고 또 우리 의원들 숨죽이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아니다. 나는 할 말 하겠다. 또 대통령이 어떻게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분이 어떻게 나라 망가뜨릴 목적으로 맞습니다. 폭동을 하냐.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했던 거고요. 대통령하고 어떤 개인적인 의리도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사석에서 형 동생 하는 분이고 또 그렇지만은 이번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의 본질은 핵심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습니다. 예. 붕괴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그 붕괴되고 있는 체제를 우리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가치를 위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 이런 가치의 의리를 공유하면서 이제 12월 뭐 초중순부터 스타트 시작돼 왔는데 벌써 3월 말에 왔습니다. 그간에 정말로 참 맨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 11%였고 지금 뭐 한 49% 나오고 참 관저 앞에서 그 추운 겨울날 밤 꼬박 새고 정말 차가운 맨바닥에 주무시는 분들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시는 분들 정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분들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맞습니다. 새벽까지 돌아다니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는 심정을 뛰어다니고 또 대통령 그분들을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결국 대통령을 이 정도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셨다. 그래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유 진짜로 여기 갑자기 전화드렸는데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또 뭐 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라고. 제가 윤상현 의원님 자랑 좀 더 해도 될까요? 짧게. 여기 통화가 연결돼서 앞에 또 모셔두고 이렇게 칭찬하긴 뭐하지만 여기 윤상현 의원님은 대통령과 개인적 의리도 지키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더 큰 의미에서 도리에 맞는 큰 의리도 지키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싸운다라고 또 저 밥도 사주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진짜로 진심을 다해 싸우시는 분인 게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는 윤석열이라는 남자가 뜨거운 가슴이 있어서 정말로 좋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저도 사석에서는 또 이제 윤상현 의원님께 형님으로 모시는 아주 좋아하는 분이신데 여기에서 응원글들이 막 계속 올라옵니다. 윤상현 최고다, 윤 의원님 최고다, 윤상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뭐 계속 올라오는데요. 우리 여기 애청자들께, 여기 시청자분들께 지금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또 다시 보시거든요. 이거 보실 때 대통령에 대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 한번 시원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대통령은 제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면서 진짜 가슴 통할 수 있는 남자가 누군가. 되게 저 혼자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너무 늦게 만났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뭐 원내석 부대표하고 박 대통령 열심히 모실 때 제가 좀 대통령 측근 힘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그때 못 만났고 대통령이 그때 왜 윤상현을 만나야 된다 했는데 안 만나야 했더니 윤상현이가 뭐 무슨 국정원 댓글 수사 이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뭐 이제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2020년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복당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후에 복당합니다. 네. 그때 이제 복당하는 날 저하고 이제 가슴 대 가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여의도 정치하면서 저한테 가슴을 보여준 남자 누구냐 윤석열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그 관계가 왔고요. 저는 대통령이 살아오신다 확신을 가지고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대통령이 살아오느냐? 지금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2월 언제 끝났죠? 29일인가 그렇죠. 끝났죠. 네. 끝난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민주당이 얼마나 헌재를 겁박합니까? 맞습니다. 겁박하는데도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6대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6대2. 네. 문영배 이제 헌법재판소 소장 대의죠. 그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안 나. 예. 적어도 뭐 3명 이상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민당의 이 겁박이라는 게 뭐냐 헌재에다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민당 쪽에서는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네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고 그걸 동시에 하게끔 아마 민당이 저쪽에 사인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 왜 한덕수 가만히 빨리 와서 미국 관계 이런 걸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3월 24일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고요. 네네. 결국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원래 14일 날 한다고 했다가 21일 오늘도 안 됐고 그렇죠. 지금 28일 되냐 안 되냐도 이게 또 설이 분분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4월 18일이 문영배 임선 두 분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은 그렇죠. 4월 초 3말 4초가 아니라 4월 초 중으로 늦춰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4월 초 중으로 늦춰져서는 네네. 안 된다는 거라 네. 빨리
이게 5대3 이 구도에서 빨리 탄핵 심판을 기각하든지 각하를 내라. 그거에 대한 이유는 상당하다. 한번 보십시오. 네네.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국회 탄핵 소추단 청구인이 걸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입증이 제대로 됐느냐? 입증을 제대로 못 시켰고요. 네네. 또 이 곽병주 특전사령관의 증언 네네. 오염됐다는 거 보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외모도 뭐 4-5차례 바뀌면서 이 오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오염된 네. 증언과 증거물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이 의심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 맞습니다. 있어서 네. 이런 것을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자세히 따져보면 야,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정도로 파면되느냐, 이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기각 사유가 상당하고 또 각하 사유도 상당한 게, 이게 지기현 부장판사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적 명확성, 적법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1월 15일 날 오전 10시 반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구속기간은 10일인데 이미 1월 26일 오전 9시엔 끝났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끝난 네. 다음에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1월 26일 오후 7시 기소는 잘못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재심 파기 우려가 상당하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적법 절차의 원칙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헌재 재판관 8분이 스스로 헌재의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 행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단이 야, 내란죄를 삭제해달라. 그러면은 그때 각하를 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을 위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네. 의원 같은 경우 저하고 아주 각별합니다만, 그거 그런 식으로 왔으면은 당연히 탄핵 반대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안철수 의원님도요. 안철수 헌재법 뭐 24조, 32조, 40조, 51조 등 많은 헌재법을 위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재법 32조 보면 재판 육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 등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진술서, 송부 촉탁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탄핵 소추단이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줘 버립니다. 이것도 헌재법 30조 위반이고요. 또 헌재법 맞습니다. 40조에 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하면은 우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그게 재판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것을 내가 동의 못해, 부동의하면은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진우 뭐 이제 사령관 이런 분들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했으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증거 능력을 부여해. 이런 식으로 위반 사항이 10차례가 넘다 보니까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이신 이게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최고 태도이신 허영 교수님께서 네네. 10가지 이상의 위법 사유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절차적인 흠결, 절차적인 불법과 불공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절차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을 하면은 정당성을 못 갖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인 흠결이 워낙 상당하기 때문에 각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네. 저는요, 결국 3월 26일이 고비라고 봅니다. 이재명 맞습니다. 대표에 예. 대해서 2심 선고 아마 뭐 1심에서 11월 15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1설에서 무슨 부장 판사 이분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주심 이모 판사, 또 다른 부심인 정모 판사는 뭐 좀 저쪽 이 민당 쪽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2심 선고가 불안하다 하는데,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 얘기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김문기를 맞습니다. 예. 몰랐다는 거. 네네. 그럼요. 특히 네. 백현동 개발이 뭐 국토비 압력, 이거는 명확한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벌금형 네. 100만 원 이상은 나와야죠. 한다. 네. 그래서 이게 피선거권 박탈형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걸 보고 결국에는 문영배 이런 헌재소장 대행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평의에서 계속해서 이런 절차적 문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절차적 네. 문제를 네. 얘기하고 기각 사유도 얘기하면 결국에는 탄핵을 하는 기각하는 것보다는 문영배 소장 등 이런 분들은 각하 쪽으로 하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네. 본인들이 부담이 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제가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28일 날 그래서 오늘도 헌재 앞에 가서 국회의원들 한 30여 명이 가서 발표한 것은 야 이런 식으로 너희 4월 18일 문영배 임의선 퇴임 시점까지 끌고 가지 마라. 어차피 기각과 각하 사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빨리 3월 26일 이재명 선거 이후에 3월 28일 금요일에도 빨리 선고를 해라. 기각 각하로. 맞습니다. 이게 네. 국민 뜻을 받들인 거고 이게 결국은 이 사법 신뢰가 너무 많이 해서인데 헌재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맞습니다. 사법 정의 신뢰를 세우기 네. 위해서 빨리 선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반드시 기각 내지 각하될 거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기 윤상현 의원님께서 정말로 이 우리 당에서 가장 머리가 좋으시다라고 정평나 있는 윤상현 의원님께서 기각 아니면 각하가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여기 애청자분들께 한마디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어떤 대통령과 참 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엄청난 참 애정과 또 가치를 가지고 가치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두고 참 애써주시는 애국 시민 우리 웰콩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한마디로 체제 수호 전쟁입니다. 대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과 맞서서 체제를 지켜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좌파사법 카르텔, 또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또 전국조사파 카르텔, 이 카르텔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에 올려놓아야 된다. 대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당 주도의 탄핵 소추안 처음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개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였다. 이게 탄핵 소추사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네. 민주당 등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게 가겠다. 그렇죠. 결국 미국하고는 멀어지겠다는 것을 의미심장하게 내포한 의미 있는 그 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대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하고의 어떤 가치 전쟁, 체제 수호 전쟁에 있다. 그 자유주의 민주 진영에 있어서 프런트라인 최전선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을 척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체제 수호 전쟁, 한미일 진영과 저 북중로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이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이 주춧돌로서 우리가 싸움을 지혜롭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대통령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아유, 네.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맞습니다. 체제 수호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정말 들 수 있도록 네.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이게 저녁 때인데 이렇게 식사도 못하게 잡아서 너무 송구합니다. 식사 빨리 마쳤습니다. 헌재 갔다 오면서 아, 예. 헌재 좀 전에 갔다 오면서 식사를 빨리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주 네. 나갈 테니까. 웰컴 TV.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전화 안 받으실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오늘 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또 전화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요. 예.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이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